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도는 수익을 내기가 쉬울 가능성이 크다. 2024년도는 상승장 확률이 매우 크다. 조정은 기회다. 자, 24년도 수익이 쉬울 것 같다. 24년도 하반기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수 이상 고수들 분들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잡혀있고 본인만의 수익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 수익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자, 이럴 때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면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의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2024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찍히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로 산업 중에서는 반도체가 있고 또 자동차가 있고 조선이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제약 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있고 의료기기, 그 다음에 원자력, 전력 설비, 휴대폰 부품, 하물며 제습기, 그 다음에 5G, 방산, VR, 메타버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주, 해운, 음식료, 광고, 원자재, 철도, 주류업, 철강,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주도주가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가 끝도 없는 급등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예전에 IT 버블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게 아니야. 지금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찍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경실남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실적 없이 기대감만 올라갔던 IT 버블과는 또 다른 완전한 진짜 불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실적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있는 AI주, 메타도 실적이 찍히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찍히고 있고, 애플도 실적이 찍히고, 아마존도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즈니스가 지금 좋다고도 하지만 이렇게 큰 IT 업체들 말고는 AI 업체들 말고는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에도 중소형주들은 지금 죽을 쓰고 있다. 미국에도 상승장이지만 실적이 찍히거나 지금 주도 섹터 말고는 지금 다 죽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하반기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와 실적이 찍히는 것 말고는 죽쓸 수가 있다. 상승장의 소외가 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 자, 코스피 1차전 끝내고 이제 2차전 시작을 하고 이제 정고주 살짝 넘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파가 되고 있죠, 그죠? 자, 1차전 고점, 2차전 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추가 상승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종목이 모든 섹터가 다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자, 미국의 현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역시 지금 성장성이 보장이 되고 실적이 찍히는 곳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가 실적이 찍히고 어디가 올해에 내년까지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산업군일까? 자, 반도체. 자,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금 급등을 하는데, 반도체가 상승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도 성장을 하겠죠. 가장 유력한 업종 중 하나가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해외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을 하고 있고, 조선 10년, 15년 만에 최대 호황이 찾아왔다. 제2의 전성기가 왔다. 자, 2차 전지 지금 약간 주춤하죠, 그죠? 제약 바이오 찍히고 있고, 자, 화장품 찍히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주춤하죠, 그죠? 제습기 주도주가 되기에는 큰 섹터 아니죠. 그다음 5G 주춤합니다, 그죠? 방산 찍히고 있습니다, 그죠? 메타버스 주춤하죠. 자, 금융 실적 찍히고 있고, 그 다음에 저 PBR 프로젝트로 저 수혜 해운 찍히고 있습니다. 음식료 찍히고 있고 광고 주춤합니다. 원자재 너무 급등락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철도 주춤합니다. 철강 중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그냥 딱 봐도 지금 실적 찍히는 거 지금 한참 호황인 거 호황, 그죠? 이렇게 호황.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실적이 나와도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실적에 반응을 하는 시장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즉 올해 하반기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아주 큰 호재 때문에 이 하반기 상승장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면은 이제 사람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불안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삼성전자가 엊그저께 실적 발표가 되었죠. 실적이 어니 서프라이즈를 잘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쉬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단기 단타로 하면은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초보분들은. 자, 초보분들은 여기서 더 할 것 같아서 샀지만 내려와서 손절하고 또 올라가고, 그죠?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손절하고, 여기서 반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다 툭 내려버려서 또 스윙도 실패했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내리고 스윙 올라가고, 요게 쉽지 않다. 올해 하반기는 상승장, 그 다음 실적이 지키는 곳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적이 있는 우량주에 이 상승 다음에 조정 구간. 상승 다음에 조정 구간. 자, 상승 다음에 조정 구간에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려왔을 때 조금 내리면은 조금 줍줍. 예를 들어서 한 21선 금방까지 왔다. 한 주. 60을 금방 왔다. 두 주. 120선, 200선 왔다. 세 주. 조금 하락하면 조금 줍줍. 많이 하락하면 조금 더 줍줍. 더 많이 하락하면 더 많이 줍줍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적 있는 종목은 올해 하반기까지 우량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실적이 지키는 업종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우량주, 그러면 SK하이닉스 20선 줍줍 올라가면은 가진 것만 가지고 있다가 SK하이닉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단타 같은 경우는 오르면 팔지만은 왜 쉽다고 하냐면은 팔지 말고 올해 하반기까지 쭉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또 20선 줍줍 한 주, 두 주. 근데 더 내려가네. 60선 금방 2주, 3주, 4주 줍줍. 더 내려가네. 6주, 7주, 8주 줍줍. 이렇게 하면 또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올해 하반기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동차, 현대차 20선 금방 한 주, 2주. 60선 금방 3주, 4주. 120선 금방 4주, 5주. 200선 금방 6주, 7주. 줍줍. 기아자동차도 줍줍 기회가 왔죠, 그죠? 조선, HD, 현대중공 20선 금방 한 주, 2주, 60선 금방 3주, 4주, 120선 금방 4주, 5주, 삼성중공업, 한오션도 충분히 줍줍 기회 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량주들 실적을 봐야 된다. 자, 컨센서스 예상치가 나오죠, 그죠? 24년도 6월 현대차의 추정치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가 3월보다 늘어나 있어요. 매출도 늘어나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것이 실제로 실적 발표되었을 때 요거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오면 계속해서 줍줍해도 된다. 자, 조선으로 HD 현대중공업 6월달 실적 예상치가 매출도 늘어나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 있고 당기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죠? 실제로 발표되었을 때 비슷하거나 높으면은 계속해서 내려가더라도 실적 발표하고 내려가더라도 줍줍하면은 이번 하반기는 실적 장세로 쭉 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모으면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모으면은 기회를 줄 수 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6월 예상치가 영업이 거의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삼성중공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나오션 당기순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자 보면 12월, 3월 조금 늘어났다가 이번 6월 달에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삼성전자가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는데 이번 HBM의 핵심이 SK하이닉스인데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당기순이익 5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나왔다. 계속해서 줍줍을 해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달 7월 25일에 나오죠. 이런 거 실적 발표 날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종목마다. 그 다음에 9월에 또 발표가 되죠. 9월에 발표된 것도 또 비슷하거나 또 잘 나왔다. 더 계속해서 가져가봐도 괜찮을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는 쉬울 것 같다. 굳이 단기 매매 단타를 하지 않아도 사모으면 수익이 꽤 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자, 그런데 저번에 2024년도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할 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 예상이 되지만 11월 미국 대선 2달 또는 3달 전에 한 번쯤은 훅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물론 그게 이번에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요 크게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줍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줍줍이라는 것은 크게 산다는 게 아니라 조금 살 때마다 3%, 5%, 10% 비중에 조금 사 먹어가서 항상 현금을 좀 남겨놓고 혹시 모를 큰 조정에 여기 크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지금이 7월이고 지금 7월 상승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7월까지 가다가 만약에 8월, 9월 돼서 훅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미국 대선 때 쑥 올라와서 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간다면은 한번 크게 내려올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를 대비해서 줍줍을 해야 된다. 줍줍을.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면은 니 많이 내려왔을 때 힘들다.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처음에 크게 들어간 게 그게 문제거든요. 줍줍만 하면은 2024년 하반기 실적이 찍히는 섹터에 실적 있는 우량주를 줍줍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단타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반기 상승장이 된다면은 쭉 밀고 가는 종목들이 생길 거니까 이 쭉 밀고 올라왔을 때는 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매우 커질 수가 있거든요. 몇 달 이상 쭉 들고 하는 줍줍 매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